네, 안녕하세요. 자, 주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라고 해서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저는 이 주식에서 있어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부분이고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 숲을 봐야 된다. 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숲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그림을 보는 게 뭐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도 뭐 단타, 뭐 스캘핑 매일매일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주식에서 계좌가 바뀌기 위해서는 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윙도 좀 짧은 거죠. 좀 길게 장기 투자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 계좌에 있어서 크게 성공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상승하는 시점을 모르는, 그러니까 맥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승 시작 전의 위치를 모르니까 하락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고 또는 물타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누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원해서 주식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낫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상승 그 구간을 모른다라고 하면 부동산처럼 오히려 부동산보다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릅니다. 주식에서 물리면 이게 바로 10년, 20년도 내 계좌를 어떻게 내 자녀들한테까지 물려줘야 할 상황까지도 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운 좋으면 뭐 운이라기보다도 5년 또 10년 안에 큰 수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시기와 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시점이 주식을 해도 좋은가, 나쁜가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요. 종목이 증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오면 자, 하락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이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뭐 경제학 박사, 뭐 정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나 여러 가지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증시가 최저점이고 최고점이다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예측하는 것뿐이고 그 예측이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증시를 확실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기법,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기법도 시장이 좋았을 때나 또는 횡보장이라든지 이제 그럴 때는 어쩌다가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법이라는 것도 그게 맞는 경우가 있고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장이 급락장이 나오면 어떻게 기법이고 뭐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하락장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면 손절이다. 라는 그 기준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얘기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코스피를 보면서 자, 코스닥, 코스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장이 심했던 부분이 2000년도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2008년도죠. 그리고 또 확인을 해보시면 2011년도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18년도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장. 근데 이번에는 하락 이후에 반등이 또 바로 나와줬기 때문에
자, 수익을 보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죠. 코스피를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 준비를 하면 의미가 없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돌려보면서 그냥 찍어 보겠습니다. 자, 건설주는 뭐 항상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죠. 자, 특히 또 이번에 볼게요. 2000년도 보겠습니다. 2000년도 자본 감소, 뭐 배당락, 아니 그 다음에 뭐 유중, 무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보면 됩니다. 2000년도에 엄청나게 빠졌죠. 거의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봤을 때 90%입니다. 90% 이상 빠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2008년도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60%, 70%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2018년도 보시면 오히려 2018년도에는 더 좋은 모습이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2018년도에 이 현대건설 남북경협주 이렇게 엮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익을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 또 어떤 테마로 엮인다든지 그러한 부분의 몇 개의 종목 외에는 하락이다라는 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 시장이 반등이 나온 시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죠. 이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상승했던 부분이 이어서 상승이 못 나오고 하락, 이 매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볼까요? 뭐 페노션? 이건 너무 좀 얇죠. 캔들이. 자, 오뚜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 오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자, 2000년도 볼게요. 자, 2000년도 이 바닥에 있는 아주 지금 바닥에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자, 플러스 70에서 거의 마이너스 100%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2008년도 보겠습니다. 2008년도도 자, 플러스 21에서 되게 마이너스 43%까지 빠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60%가 빠진 거죠. 자, 2011년도 보겠습니다. 자, 2011년도는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약간의 좀 상승이 좀 나와준 거고요. 2018년도 보겠습니다. 네, 이때 보시면은 이 고점에 있는 이 고점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고 하락 이후에도 자 30%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보면 한 30% 그리고 27% 이렇게 무거운 종목인데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27%까지 빠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아하시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뭐 일단 이것도 파동이 좀 너무 크네요. 자,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에 보시면 뭐죠? 네. 네, 보시면 플러스 500%까지 올랐죠. 500% 올랐다가 이 꼬리를 달고 빠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600%로 하락한 거예요. 고점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보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로 보시면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5%, 50%의 변동성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2011년도, 2011년도 여기서부터 좀 강한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자, 2018년도로 보시면 거의 50% 차이가 나죠. 이번 연도에 보시면 올라갔던 부분 때문에 반등도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상승장에서도 한 번에 자, 우리가 이렇게 증시가 또는 종목이 상승할 때 이걸 다 챙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빠질 땐 홀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뭐 100%를 챙겼다 하더라도 빠질 때 대응이 안 되면 어떻게? 그냥 계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대응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뭘 볼까요? 자, 우리가 인맥주로 유명한 자, 남선알루미늄 좀 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 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에 보시면 77%에서 마이너스 41%까지 빠집니다. 자, 거의 100% 이상 빠지는 거죠. 자, 그리고 2008년도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마이너스 62%. 자, 11년도에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33에서
마이너스 53%, 거의 100% 가까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2018년도, 20년도는 뭐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맥주, 그쵸? 그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장에 있어서 그 시장 하락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렇게 테마라든지 날, 그 해에 어떠한 이슈, 어떠한 테마 이렇게 엮여서 상승하는 경우는 이렇게 있죠. 지금 제가 몇 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지만 대부분의 종목을 한번 잘 보시면, 특히 코스닥 종목을 잘 보시면 엄청난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시장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해야 되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다. 그로 인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었던 그러한 종목, 그러한 수익, 그러한 계좌이지만 한 번의 급락으로 인해서 그 계좌가 어떻게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이 급락장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알면서도 이걸 보여드렸다라는 자체가 실수를 한 거죠. 왜? 지수와 반대로 움직여서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인맥주라는 자체는 한 가지 말씀 더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로 인해서 이 인맥주, 이 누구의 인맥주만 올라간 거지 나머지의 잘못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고점에서 엄청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마지막에 실수한 부분이 이겁니다. 예, 이런 건 있지만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대부분 없다. 이걸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잘하시기 때문에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경험을 못하신 분들은 이거를 경험을 안 하셨으면 전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무조건 상승한다가 아닙니다.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다. 이것을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